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오늘 화요경제학 시간이죠. 오늘은 링겔만 효과라는 경영학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링겔만 효과는 프랑스 농업학자인 막시밀리언 링겔만이라는 사람의 연구인데요. 연구 주제는 구성원의 숫자와 조직의 효율성의 상관관계입니다. 사실 근데 이 분야는 경영학뿐 아니고 경제학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분야입니다. 예를 들면 김용민 PD님께서는 김용민 브리핑을 처음 구상하실 때 네, 전형적인 1인 미디어를 생각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얼핏 들은 적이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초반에는 김 PD님 혼자서 편집도 하시고 아유, 작가 역할도 별거 다 하시고, 했어요. 뭐 예, 성대모사도 하고 그쵸. 뭐 그냥 정말. 네, 박근혜로도 출연했다가 글쎄, 김종인으로 출연도 했다가 퀴즈 진행도 하고 또 그랬다고 맞추시고, 네, 봐요. 네, 이렇게 예. 네. 그 허접한 최경환으로도 출연을 하시고 그러셨죠. 예. 이 오만 가지를 다 하셨는데 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겁니다. 어차피 사무실 월세도 지금 내고 있고 네, 방송 장비도 샀고 비용은 꼬박꼬박 매달 들어가는데 음, 사람을 둘로 늘린다고 이 비용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니까요. 음, 인건비 한 명분만 더 들이면 사람을 두 명으로 늘릴 수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 할 걸 둘이서 한번 해봅니다. 네, 그랬더니 비용 대비 효과가 훨씬 좋아지는 거죠. 음, 이런 걸 경제학에서는 규모의 경제라고 부릅니다. 음, 생산 요소를 1에서 2로 늘렸을 때 결과물이 1에서 2로 늘어나는 게 아니고 효율성이 좋아져서 1에서 3까지 더 좋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규모의 경제가 있으면 생산 요소 투입을 무조건 더 늘려야 됩니다. 네, 사람을 둘에서 셋으로 또 늘려봤을 때도 결과물이 2에서 3으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 2에서 4쯤 더 좋아진다면 이것도 규모의 경제가 있는 거죠. 역시 사람을 더 늘려야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늘리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람의 증가에 비해서 결과물이 그만큼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생겨요. 사람을 10에서 11로 늘렸는데 결과물은 10에서 11로 느는 게 아니고 10.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이제 이때부터는 사람이 많아져서 통제하느라 돈도 들고 북적대다 보니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런 겁니다. 네, 경제학에서는 이런 상황을 규모의 불경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생산 요소 투입을 늘려야 되느냐 줄여야 되느냐는 규모의 경제 상황이냐 규모의 불경제 상황이냐를 살펴야 된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는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적인 이야기인데요. 이런 게 궁금해집니다. 자, 효율성을 측정할 때 과연 숫자만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에는 변화가 없냐는 거죠. 예를 들면 사람이 하나에서 둘로 늘었을 때 그냥 뭐 효율성이 높아져서 결과물이 1에서 3으로 는 게 아니고 사람 자체가 말벗도 생기고 의지도 되고 그래서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10만큼 노력하던 사람이 동료가 생기면 신이 나서 12로 노력을 늘릴 수도 있다는 거죠. 반면에 사람이 하나에서 둘로 늘어나면 에휴 내가 안 해도 제가 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사람이 게을러질 수도 있습니다. 요 분야를 경영학이 다루는데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3이나 4쯤으로 늘어나면 이걸 시너지 효과라고 부르고요. 반대로 1 더하기 1이 2보다 못 미치는 경우를 링겔만 효과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링겔만 효과는 이런 겁니다. 줄다리기를 하는데요. 1대1로 줄다리기를 시킵니다. 이러면 보통 참가자들은 이기려고 최선을 다하죠. 이때 쓴 힘을 100이라고 봅니다. 이게 최선이에요. 그리고 다음에는 2명씩 팀을 이뤄서 2대2로 줄다리기를 시킵니다. 자, 그러면 2명이 쓰는 힘이 200이 되는 게 상식이죠. 네, 각자 최선을 다했을 때 100씩 쓰니까요. 예, 그런데 실제로 링겔만이 측정을 해보니까 2대2 줄다리기에서는 각 팀이 쓴 힘의 합이 200이 안 되고요. 186쯤밖에 안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한 사람당 평균 93 정도만 힘을 쓴 거죠. 음, 그 다음에는 3대3으로 줄다리기 숫자를 늘립니다. 원래는 300이 돼야 하는데 힘의 총량을 재보면 255쯤밖에 안 나옵니다. 요거는 한 사람당 평균
85만 힘을 쓴 겁니다. 네. 이번에는 팀원을 8명으로 늘려요. 이러면 800이 당연히 안 나오고요. 고작 512밖에 안 나옵니다. 요건 한 명당 평균 64밖에 힘을 안 쓴 거죠. 네. 이게 링겔만 효과는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티가 안 날수록 사람들은 현저하게 힘을 덜 쓴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봐야 티가 안 나니까요. 내가 아니어도 누가 해주겠지라는 방심이 생긴다는 거죠. 경영학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5만 방법을 다 제시합니다. 각 개인에게 목표를 선명하게 설정해주고, 평가도 팀별로 하지 말고 개인별로 하고 여러 방안을 이야기하는데, 일리가 있는 것도 있고 완전히 개소리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하죠. 똑같은 일을 여러 사람이 할수록, 특히 내가 열심히 하는 게 티가 안 날수록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 민주주의 투표에서 링겔만 효과가 매우 중요한 과제를 던져줍니다. 민주주의라는 게 결국 1인 1표제 다수결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수결이 반영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각 한 표에 얼마나 그 유권자의 절박함이 반영됐느냐, 이걸 측정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난 대선 때 진짜 절박하게 한 표를 던졌잖아요. 그래서 개표 생중계 방송 끝난 다음에 김용민 PD님은 우시던데요. 특히 방송사 출구조사가 나왔을 때요. 예. 그만큼 우리는 절박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박해봐야 한 표입니다. 근데 정치에 아예 관심 없는 사람이 야, 친구가 술 사준다 이래가지고 꼬드김을 당해서 홍준표를 찍었어요. 그 사람은 홍준표가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표도 똑같은 한 표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숫자적인 결과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절박함은 표에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2천만 명의 절박한 표가 설렁설렁 찍은 2,001만 명한테 지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죠. 이것 때문에 절박한 유권자들은 자기 한 표를 어떻게 하면 2표로 늘릴까, 이걸 무지하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안 절박한 표도 똑같은 한 표니까 주변에 정치 관심 없는 사람한테 가서 야, 내가 술 사줄게, 누구 찍어, 이런 노력을 하는 겁니다. 네. 내 한 표를 2표로 늘릴 방법이 없으니까요. 이 차이가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똑같이 외견상 두 정당이 30% 지지를 얻고 있어도 한쪽은 30%의 지지자가 너무 절박해서 안 절박한 사람들의 한 표를 얻으려고 하고요. 반대쪽은 그냥 내 소중한 한 표 찍고 오지 라고 생각을 하면 똑같은 30%라도 승패가 확 갈려버리죠. 대표적인 예가 오바마가 민주당 후보가 될 때 초반부터 대세였느냐? 전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도 힐러리 클린턴이 압도적으로 앞서 나갔다고요. 그런데 이 결과가 지지자들의 절박함 때문에 뒤집어집니다. 힐러리 지지자들은 딱 여론조사 숫자로만 나오는 지지율이었던 반면에 오바마 지지자들은 내 손으로 최초로 유색인종 대통령을 뽑겠다는 엄청난 절박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절박하다고 내 표를 2표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뭘 하냐면 자원봉사자로 대거 몰려듭니다. 오바마가 민주당 경선 때 자원봉사자 숫자가 무려 300만 명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쉴 새 없이 부동층에게 전화 돌리고 유권자들 투표소까지 차로 달르고 호별 방문 유세하고 엄청난 열정을 보입니다. 지난 미국 대선도 비슷하죠. 민주당 경선에서 힐러리가 압도적인 우위로 시작을 했는데 버니 샌더스가 다 따라잡잖아요. 이건 지지자들의 절박함 차이입니다. 본선에서 힐러리가 진 건 트럼프 지지자들이 더 절박했다기보다 힐러리 지지자들이 너무 안 절박했던 겁니다. 특히 샌더스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트럼프를 찍을 수 없으니까 힐러리를 찍는데 아휴, 그냥 내 한 표 던져주고 말지, 이 정도에서 그쳤던 거죠. 이건 그냥 한 표인 겁니다. 그리고 힐러리라는 사람 자체가 좀 열성적으로 지지할 만한 인물도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선거를 해보면
대략 어느 당이 2번 정도 집권하면 정권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보수 진보 어차피 열성적인 지지자들의 지지율은 비슷한데 어느 쪽이 더 절박하냐? 정권을 2번 이상 뺏기잖아요. 이때부터는 지지자들이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수파가 정치를 할 때 정말로 경계해야 될 게 오늘의 주제인 링겔만 효과입니다. 집권을 하고 다수파가 되잖아요. 지지자들이 주변에 많은 것 같죠? 그럴수록 지지자들의 눈빛이 조금씩 풀려요. 게다가 선거운동이라는 건 사실 매우 이타적인 행동이거든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나한테 당장 보상이 오지 않습니다. 요럴 때가 바로 링겔만 효과가 나타나기 제일 쉬울 때입니다. 내가 소수파일 때는 힘을 100까지 최대한 썼는데 다수파가 되고 나 말고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95쯤으로 힘을 빼죠.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가 여론조사로 보면 다수파예요. 그러면 80쯤으로 힘을 뺍니다. 나중에는 65까지 힘을 뺍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숫자로 잘 안 보인다는 데 있습니다. 링겔만은 연구자니까 줄다리기를 시켜서 각 개인이 투여하는 힘을 직접 측정을 할 수 있지만 정치는 여론조사 외에 방법이 없잖아요. 지지자들의 열정을 측정하는 방법이요. 그래서 방심하는 게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아까 링겔만 효과를 극복하는 방법이 경영학 교과서에 여럿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쓸데없는 이야기도 되게 많습니다만 그중 귀담아 들을 만한 해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구성원들에게 자기가 하는 일에 의미를 자꾸 부여해 주라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줄다리기 하는 건 소중해요. 이런 식으로 의미 부여를 끊임없이 해주면 링겔만 효과를 상당 부분 상쇄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건 행동경제에서도 비슷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미 부여는 인센티브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겁니다. 미국 행동경제학자 댄 에리얼리 실험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참가자들을 ABC 3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굉장히 풀기 쉬운 숨은 그림 찾기 문제를 내줍니다. 이게 되게 쉬워요. 대충 쓱 보면 한 5분 만에 숨은 그림 5개 다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참가자들이 문제를 다 풀면 1,000원을 보상으로 줍니다. 근데 1,000원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 안 하고 싶은데 예. 워낙 문제가 쉬우니까 사람들이 풀어주는 거죠. 5문제. 그리고 네. 1,000원 받아갑니다. 네. 첫 번째 문제를 다 풀면 또 쉬운 문제를 줍니다. 이번에는 문제를 다 풀면 보상을 조금 깎아요. 950원만 주죠. 이러면 이제 더 풀기 싫어지죠. 그런데도 풉니다. 문제가 쉬우니까요. 그거 다 풀면 3번째 문제 보상을 또 줄입니다. 50원 줄여서 900원만 주죠. 이 실험의 목적은 도대체 이 허접한 숨은 그림 찾기 문제를 사람들이 언제까지 푸냐는 건데요. 네. 왜 실험을 ABC 3그룹으로 나눠서 하냐면 A그룹은 문제를 풀면 진행자가 그 정답 제출했을 때 그걸 보고 리액션을 해줍니다. 오, 잘하셨는데요? 라거나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는 식으로 당신이 정답을 맞췄어요 라는 리액션을 보여줍니다. 네. 반면에 B그룹 참가자들이 답을 제출하면 그 앞에서 답을 빡빡 찢어버립니다. 오. 이러면 이제 참가자 입장에서는 황당하잖아요. 예. 나름 3분 동안 열심히 찾았는데 답도 안 맞춰보고 내 노력이 모욕을 당하는 거죠. C그룹 참가자들은 답을 제출하면 진행자가 보지도 않고 그 답안을 다른 사람들 답안과 섞어버립니다. 이름을 안 적었기 때문에 그렇게 섞으면 내가 써낸 답안이 정답인지 오답인지 그쪽에서 확인을 안 한다는 게 보여지는 거죠. 이건 내 노력이 무시를 당한 겁니다. 정리하자면 A그룹은 리액션을 해주고 B그룹은 찢어버려서 모욕을 주고 C그룹은 그냥 무시를 해버립니다. 어느 쪽이 제일 오래 문제를 풀었을까요? A 그룹 아닐까 싶은데요. 예, 바로 그겁니다. 당연히 짐작하셨던 대로 예. 리액션을 해줄 때 내 노력에 누군가가 의미 부여를 해줬을 때 사람들은 가장 오래 문제를 풉니다. 보상이 150원까지 떨어져도 문제를 풀어요.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모욕을 당한 쪽, 답안지 내자마자 예. 팍팍 찢겨버린 B그룹 참가자들은 보상이 300원쯤 되면 안 해! 하고 멈춰버려요. 기분이 나쁜 거죠. 근데 문제는 무시를 당했던 C그룹, 그러니까 답안을 섞어버렸던 쪽이요. 네. 이쪽은 모욕을 당하지는 않았는데 무시를 당했어요. 네. 그런데 이 무시당한 그룹도
모욕을 당한 그룹과 비슷한 정도에서 노력을 멈춰버립니다. 이쪽도 얼추 300원이 되면 더 안 해! 하고 실험실을 나가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시는 모욕만큼 사람의 힘을 빠지게 해요. 내가 막 내 지지자를 위해서 민주시민으로서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누군가가 내 노력에 끄떡여주면 아, 참 수고 많으세요. 우리 함께 좋은 세상을 만듭시다. 라고 리액션을 해주면 우리는 링겔만 효과를 상당히 극복한다고요. 네. 반면에 저 빨갱이 새끼들이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라고 욕을 먹는 것만큼이나 안 좋은 건 내가 뭔가 열심히 했는데 주변에서 본체만치 않은 겁니다. 무시는 모욕만큼이나 사람들의 의욕을 꺾습니다. 지지자들이 많아지고 우리 쪽 지지율이 높으면 지지자들의 눈에 힘이 풀리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제 그만큼 절박하지 않아지죠. 반대로 소수파들은 눈에 악이 받치고요. 그리고 매우 많은 경우에서 이 눈빛의 차이가, 열정의 차이가 선거 결과를 뒤집기도 합니다.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이런 겁니다. 첫째, 열정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링겐만의 오류를 피해야 하죠. 우리에게는 지지율을 넘어서는 소수파라는 절박함이 늘 필요한 겁니다. 둘째, 이제 중요해지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활동에 격려해주고 리액션을 해줘야 됩니다. 민주시민들끼리 집회 장소에서 만나면 격려하고요. 끄덕여주고요. 평화나무 활동을 보면 좋은 일 하십니다라고 한마디 댓글을 달아주고요. 저도요. 그 집회 나갔을 때 네, 뵙는 분들마다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런 리액션입니다. 예. 그런 작은 리액션들이 사람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의미를 찾게 해줍니다. 네. 서로에게 보내주는 작은 격려가 링겔만 효과에 빠져서 슬슬슬슬 힘이 풀리는 내 몸에 다시 뜨거운 피를 흐르게 합니다. 요즘 뭐 자유당하고 바른미래당하고 대통합을 한 해 만에 시끄러운데 솔직히 그런 통합은 조금도 무서운 게 아닙니다. 합친다고 더 커지지도 않아요. 중요한 건 어느 쪽 지지자들의 눈빛이 살아있냐는 겁니다. 지지율 숫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숫자에 드러나지 않는 지지자들의 열정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 화요경제학으로 링겔만 효과라는 경영학 이론을 살펴봤습니다. 네. 아, 오늘 정말 피를 다시 돌게 만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들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한배 기자님,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